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교재로 339쪽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39쪽에 끝허리부터 시작할 차례랍니다. 맞습니까? 의견이 분분합니까? 자, 이어서 거기 나오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재로 339 끝허리부터 가겠습니다. 양시한 거니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라고 바로 우리 교재 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냐, 거기 나오는 339의 맨 하단에 나오는 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글, 그래가 글의 전개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 무엇의 문제였죠? 여러분 자신 통일성의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이 통일성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였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339의 맨 하단 보십니다. 독서란 전략적이어야 한다. 전략적인 독서는 읽는 글의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배경지식에 따라 독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자는 자신의 독서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거기 나온 기억과 니은까지 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늘 그렇듯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A라고 하죠. A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여러분은 정책명제의 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A는 B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여기가 주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가가 나오는데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개념의 제시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비형식적 정의다. 그죠? 비형식적 정의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식적 정의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 정의양, 피정의양 육구로 종차 더하기 정의양, 이런 꼴로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건 비형식적 정의입니다. 이어서 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A와 여기 나온 가의 뭐죠? 결론이다, 이런 이야기. 그죠? A와 가의 결론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은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이번에는 거기 나온 디귿부터 갑니다. 또한 독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후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치료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독서가 바로 효율적인 독서이며 전략적인 독서이다 그랬네.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디귿이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기억 니은으로 나온구나.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말입니다. 이어서 디귿이 나오는데 이 디귿은 여러분이 보시면 뭐야?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죠? 이어서 니은은 다시 뭡니까?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야. 맞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맨 마지막에 미음 나오던가요? 네, 한 번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뭐죠? 니으르 부연입니다. 필요 없는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글의 통일성을 제하는 것이 된다. 즉 독서의 방법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독서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글의 통일성의 문제다. 글의 통일성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죠? 이 글 전체의 정책 명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여기 삭제된 상태입니다.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여기가 다 뭐라 한다? 부연이라고 하고, 그죠? 부연이라고. 뭐라고 우리가 이걸 놓은 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그죠? 자, 아마 그래서 글의 통일성을 제한 하나를 삭제하라,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글의 일관성입니다. 그죠? 글이 순서에 맞는가 논리에 맞는가, 이걸 묻고 있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41쪽에 왔습니다. 341쪽에 오면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뭐가 나오지? 각 문단별 요약 정리,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342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그죠?
자, 갑니다. 자, 늘 이야기하지만 밑줄 치면서 읽는 게 뭐죠? 여러분 자신은 그 문장을 독해하는 가장 올바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 소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고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의존관계를 만들어내면서 과거와는 커다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인문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실질적인 지침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핵심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회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먼저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인문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를 제가 A라고 했을 때 아시죠? 여러분 자신 뭘 이야기하고 있지?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하여 인문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효용이죠. 이것이 인문학의 효용이야. 다음, 그 실질적인 지침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핵심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회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랬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기 나오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중심 화제에다가 네모를 쳐야 되죠. 중심 화제가 바로 뭐야? 거기 나온 인문학이야. 인문학의 중심 화제야. 그죠? 자, 이어서 그 다음에 가로 넘어갑니다. 거기 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주고 있냐? 인문학적 사유가 지향하는 것은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인문학적 사유가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수학 문제는 푸는 것과도 같은 치밀하고도 분석적인 정신노동이며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발된다. 인문학 교육은 이러한 습관을 학생들이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업이 독서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면 물론이다. 학생들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글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을 제시해보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청취할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소위 인문학 교육의 방도에 무엇이냐, 그 병행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나오는 중심 화제를 그대로 풀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번 들어갑니다. 나번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야? 속여놓은 거야. 속여놓은 뭐죠? 일단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인용법이야.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었던 로저 스미스는 인문학 교육의 예참론자였다. 그는 인문학 교육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혁신의 기본적인 요소인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는 안목을 키워주며 인간을 폭넓게 이야기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고 질적으로 우수한 것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준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전혀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볼 줄 알고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술과 문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에서 배양하는 능력이며 바로 이것이 성공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요즘 같은 기업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역사했다. 그러므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갖다가 지금 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답안 들어갑니다.
다는 뭐라고 나오냐. 그런데 많은 인문학자들은 현대 기술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들 기술이 시장 지향적이며 몰 가치적이고 피상적으로 기술과 인문학을 양분하고 난다. 그러나 인문학이 응용학문을 추구하는 실용과 무관한 순수학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문학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식과 문화가 산업의 핵으로 자리 잡은 지금 순수와 응용 후 경직된 구분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학문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답은 인문학이 불필요하다 또는 뭡니까? 현실성이 없다, 실용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논파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은 말입니다. 실용성과 응용력이 없다. 이러한 주장이 나올 걸 대비해서 그걸 미리 논파해버림으로 해서 또 한 번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음 이어서 어라번입니다. 어라번은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자의 사유 실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학이 자본 앞에 굴복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에 항복하는 것도 아니다. 인문학의 실용성을 밝히고 이를 교육에 적극 도입하는 것 밑줄. 인문학의 실용성을 밝히고 이를 교육에 적극 도입하는 것, 이것이 지금 뭐죠? 이 글 전체의 주장이야. 이 글 전체의 주장이야. 그죠? 바로 사실 우리의 복잡한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고 이는 바로 인문학의 본령과도 직결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확실하고 흑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밑줄 쳐놓은 부분이 이 글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 나온 라가 우리 시로 이야기하는 뭐야? 주제문단이야. 그죠? 주제문단이며 여러분 자신 뭐죠? 결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이렇게 봐주셔야 돼. 그러므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3번이 틀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 나오는 인문학의 불필요함, 인문학의 현성이 없다, 실용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 쓰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죠?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쓰고 그걸 논파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3번에 화제의 전환 새로운 관점은 전혀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다음 몇 번이야? 거기 나온 3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거기 나오는 344쪽에 나오는 게 영화 매트리스를 가지고 물어봐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나다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야.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가를 먼저 줘버렸거든. 문제에 나오기를 가의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에서 첫 대가리에 나온 걸 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봅시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문장의 순서든 문단의 순서든 관계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 했지 내가? 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종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때 문맥을 파악할 때 이것이 자연적 전개되고 있는 글인가? 그렇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번엔 논리적 전개가 되고 있는 글인가 이걸 파악해야 돼요. 자연적이라는 뭐죠?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또는 연역 추론, 귀납 추론 또는 변증법에 의한 추론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봐줘야 돼. 이어서 세 번째 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접속어나 지시어를 파악한다. 이때 접속어나 지시어가 없으면 만들어 넣어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직접 넣어보면서 해본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가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속에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체는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짜인 각본에 불과하다 그랬네요. 자, 가는 말입니다.
매트리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건 화재의 전환에 화재의 제시에 해당한다. 화재를 유도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엔 나가 앞에 오냐 다가 앞에 오냐 라가 오냐 이렇게 오는데 거기 보시면 말입니다. 어디에 있지? 거기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답번 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거기 나오는 답번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는데 사실은 잘 안 보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이 이때 이가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가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가의 마지막 문장인데 거기에 가의 어디에 있냐? 매트리스의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는 것만이도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죠? 이거야.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조금도 의미 없이 짜일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프로그램에 짜인 것인가? 아니면 주체를 결단해서 그때그때 우연적으로 벌어진 것인가는 운명과 자유의 의지에 대한 의에 탐구한다. 매트리스에 그려진 매트리스 세계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운명적으로 그려진 세계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다가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나온 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죠? 이미 결정된 세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소위 여러분 자신 운명, 뭐죠?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 세계라는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고 이어서 나번 보세요. 그러나 영화를 잘 대답한 그런 운명을 일탈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감독의 실수가 아니라 감독의 의도적인 배치의 결과이다. 다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라고 해놓고 나는 그것에 일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번엔 그러한 접속사가 그걸 연결하고 있네. 왜냐하면 매트리스 세계 역시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주인공 네오는 예언과 운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네오는 결국 사랑을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에서 나가 나와야 돼요. 그죠? 다음 이어서 마지막에 라가 나오네. 하지만 예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 가능성은 매트리스가 헐리우드 관습을 답습하는 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접속어와 지시어만 가지고도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거기 나오는 두 개를 봅시다. 거기 나오는 344쪽에 나오는 지문과 그 다음에 345쪽에 나오는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의 길이가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짧은 지문이 나오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직 지방직이야. 절대로 뭡니까? 긴 지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제한된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 나오는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는 법원직, 그죠? 법원직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하신 분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교행 하신 분들은 이쪽을 해야 돼. 이쪽을. 그죠? 긴 지문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험 시간이 달라요. 시험 시간이 다르고 이건 같은데도 불구하고 완전 고등학교 생들이 시험을 내니까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짧은 지문을 갖고 거기 나오는 3, 4, 4에 나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순서 배열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긴 지문은 어디에 많이 나오지? 역시 수능시험에 많이 나와. 수능시험에 거기 칠 가지고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 그죠? 자, 그래서 345쪽에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 읽고 맞을 것이 없어. 읽고 맞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긴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왔냐? 자, 갑니다. 몇 년 전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면서 2015년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보기술 등 4대 기술혁신 사업화,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동반 성장체제 구축,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일단 다 땡겨버리고 이걸 A라고 했을 때 뭐죠? 이렇게 하자. 그죠? 산업체의 요구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계의 요구가 바로 이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거기 보세요. 어디에 왔어? 우리 교주라면 346쪽에 왔어요. 346쪽에 1번, 2번, 3번, 4번을 먼저 보라겠죠? 그러면 뭐죠? 다와 나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와 나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 가부터 순서로 읽어간 사람 바보야. 왜냐면 다와 나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온다고 밑에 1, 2, 3, 4에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다가 먼저 온지 나가 먼저 온지 이걸 먼저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답은 보세요. 이러한 산업계의 바람, 요구, 이거죠? 이거죠? 산업계의 요청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나오는 뭐죠? 답원이 여기에 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답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답은 4번 떨어 나간 거야. 그죠? 이러한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일선 교육 현장에서 우수인재 이공계 깊이 밑줄 됐습니까? 우수인재 이공계 깊이, 이것이 지금 뭡니까? 이 글의 중심 논제예요. 이 글의 중심 논제예요. 주우수인재 이공계의 진학 깊이, 의학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국가발전 토대가 흔들릴까 걱정된다. 포스텍 수석 졸업생이 의대에 편입하고 지방 의대 입학생의 대다수 수학 능력 점수가 서울 명문대 이공계 입학생의 점수가 높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주요 국립대 자퇴생의 절반이 이상이 이공계 학생이며 공대 졸업 후 취업 대신 고시촌에 몰리는 현상 등은 산업 물론이고 국가의 장래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은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황의 제시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제시 내용이 뭐냐? 이공계 깊이야. 그죠? 이공계 깊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다 밑줄 우리가 쫙 그어놨었어요. 그죠? 여기가 바로 뭐죠? 이게 중심 화제야. 이게 중심 화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바로 어디로 와야 돼? 나번으로 와줘야 돼. 나번의 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나오죠. 거기 나온 나번의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나번의 맨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이공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놔주고 있어. 그러므로 여기는 뭐야? 그죠? 맞죠?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안 봐도 말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돼? 인과적 진술돼야 돼. 왜냐하면 이미 현황이 나왔고요. 그럼 뭐가 나왔어? 이제 원인이 나와야 되지. 이것을 차례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안 봐도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그쵸? 맞죠? 이게 인과적 아니야. 현재의 현황을 밝히고 이러한 현황이 발생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해결책이 무엇이야, 이렇게 나오면 돼. 그래서 이미 다와 나로 이렇게 정해져 버리는 말입니다. 답은 3번으로 정해지는겨.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번엔 가마라가 맞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야. 그렇죠? 이미 답은 3번으로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마라가 맞냐, 이것만 확인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어서 이번엔 가로 들어갑니다. 먼저 가번을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뭐죠? 우선 이공계에 지나가려면 수학과 물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수학과 물리가. 그쵸? 거기 나오는 뭐죠? 거기에다가 빠른 과학기술의 진보로 의학이나 법학 등에 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 또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만으로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 현장의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들어. 이 밖에 의료, 금융 분야보다 보수가 적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자, 거기에 나오는 가가 나왔네요. 가가 뭐가 나왔어? 여기에 나온 답이죠. 뭐죠? 깊이 원인이에요. 깊이 원인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세 가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첫째 뭡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 두 번째, 취업이 쉽지 않아서 뭐죠? 문화 혜택을 받기 힘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보수가 적어. 그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 딱 담아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가 나오고 이어서 마로 가봅시다. 마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네. 가볼까요? 거기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게 우수 인재가 이들 분야 제도 유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보건, 의료 산업 비중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우수 인재의 특정 분야 쏠리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 강국에서 제조업이 전제되지 않는 서비스 산업은 성장의 한계가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들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만 키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설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뭐죠? 거기 나오는 이게 뭐였지? 뭐죠? 마였죠. 여기 마에서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 나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걸 구체화해 준 게 어디야? 라번이야. 그걸 구체화해 준 것이 바로 라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가 어디야? 추지야. 여기가 어디야? 부연이야. 핵심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죠? 맞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마의 마지막 보세요. 마의 마지막.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뭐요? 이 글의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방안이 어디에 나와? 5번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거기나 5번을 가만히 라번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는 라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 문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 거기 나오는 마 뒤에야. 마 뒤에야. 마 뒤에 나오는 장기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뭐야? 단기적인 해결 방안이고 이건 뭐야?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야. 그쵸? 맞죠? 그쵸?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시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마가 나오고 마 밑에 해결책이 라와 비로 두 개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 둘은 태등이고. 맞죠? 그래서 노노 이야기한 대로 이런 문제는 역으로 푼다. 먼저 질문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 시험 밑에 있는 1, 2, 3, 4를 먼저 보고 풀면은 푸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진다. 문단 순서 배열만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도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다음. 이어서 10년 국회직 구급 문제도 지문이 길긴 한데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독립선언문보다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이 이거죠. 그렇죠?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그렇죠?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란 이 단어는 이 기배의 글은 워낙에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와. 한자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한자도 시험에 잘 나오고 또 뭡니까? 요약하기, 순서 정하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워낙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수업 중에도 독립선언문 안 해도 이건 해. 이 단어는 꼭 해. 자, 읽겠습니다. 거기에 순서를 맞춰가면서 읽기 위해서 말입니다. 순서를 맞춰가면서 읽기 위해서 이 먼저 거기 나오는 어디입니까? 나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란다고 하던 구한말의 비분관계를 잊은 지 오래다. 의향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이 쉽다. 이러한 인식을 눈앞에 놓고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는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랬네요. 자, 일단 이렇게 쓸래. 뭐라고? 화제의 유도예요. 그러나 화제의 유도는 화제의 유도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뭐가 있어? 현실 비판이 들어있고요. 이미 이 글의 주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은 밑줄을 그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밑줄을 그어놓으셨어? 나의 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 이거잖아. 이게 이 글의 주제야. 그쵸? 이 글의 주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어라로 들어갑니다. 어라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한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란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뭐죠? 논제를 제시하고 여러분 자신 뭐죠? 논의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죠? 나는 지금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해.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통은 어떠한 계승 과정을 거쳐오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이 불은 무조건 여기까지가 어디야? 서론 부분이야. 그죠? 화제를 유도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논제를 제시하는 부분은 전부 다 뭐죠? 여러분 자신 화제 유도 부분이다. 서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3번 답안 들어갑니다. 이 답안에 뭐라 하냐면 연암 박지원은 너무도 유명한 영정조 시대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반경각궤전에 실려있는 소설이 몰라가는 양반사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 또한 기발하여 당대 허다한 문살 중에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폐광기설을 따르고 고문을 본받지 않았다.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촛불로 제로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 다음부터 밑줄 한번 가볼까요? 연암은 고음파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하고 한 것이다.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연암에 찾으려전혀 고음파에 찾아가지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 지금 이게 답안이죠. 이 답은 말입니다. 뭐죠?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뭘 보여주고 있어? 전통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죠? 전통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연암 박지원은 너무도 유명한 영정조 시대의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반경각궤전, 그죠? 다른 책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같은 책입니다. 연암별집, 연암외집 또는 반경각궤전 모두 같은 말이야. 연암 본집이 있고 연암 별집이 있죠. 연암 별집, 연암 외집, 반경 가교정 모두 같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반경 가교에 실려있는 소설이 몰라간 양반사에 대한 신랄 밑줄 한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울신 매울날 그래요. 매울신 매울날 한자 시험에 잘 나와. 매울신 매울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매울신자죠. 그죠? 매울 날짜야. 매울신 매울날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풍자입니다. 풍자는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풍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주의할 점, 여기를 닫으면 안 돼. 밑에 문을 닫으면 안 돼. 꼭 열어놔야 돼요. 그죠? 꼭 밑에를 열어놔야 한다. 열어놔야 한다. 여러분이 보기가 쉽게 이렇게 꼭 열어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닫아놓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이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찌를 자자입니다. 그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쿡쿡 찌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밤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어? 자객이 왔어요. 자객. 그죠? 뿐만 아니라 칼로 입은 상처를 뭐라 그래? 자상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찌를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의 명성황후는 말입니다. 일본의 자객에서 척살되었다 그럽니다. 척살. 칼로 찔려 죽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수라는 원래 몽고에서 온 말입니다. 임금의 밥상 수라라 그렇습니다. 도구미끼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도구미끼가. 그죠? 그래서 찌를 짜 찌를 척 수라라 그래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자 시험에 잘 나요. 매울신 매울날. 그 다음에 뭐죠? 풍자. 풍자. 그죠?
여기를 막아버리면 극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막으면 안 돼요. 그죠? 날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날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닫으면 안 돼.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문장이 또한 기발도 밑줄. 그죠? 기발도 밑줄. 이것도 한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할 기자 뽑을 발자죠? 기할 기자 뽑을 발자요. 그죠? 기발입니다. 기발하여. 그건 당대의 허다한 문살 중에서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폐광기설을 자, 그다음 거기부터 가로를 이제 뭐죠? 꺽쇠를 염다. 어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어디냐? 그의 문학은 폐광기설을 따르고 고문을 본받지 않았다여 하마터면 여라이기가 촛불의 죄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다 꺽쇠를 딱 닫아. 그래서 꼭 이렇게 써야 돼. 시험에 4번 나왔었죠. 문체반정. 문체반정. 이건 정치 아니야. 이렇게 정을 쓰면 안 돼. 문체반정이야. 그죠? 됐습니까?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 순정문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정조 때입니다. 순정문학파가 있었는데 얘들이 썼던 문체는 뭐라 하냐? 고문체라 그래.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실학문학파라고 하는데 이때 실학문학파가 썼던 것이 뭐냐? 개성적 문체야. 개성적 문체야. 근데 당시 유행이 뭐냐? 당시의 유행이 중국의 당송팔대가의 작품을 모범으로 삼고 그들의 작품의 형식을 모방해 쓰는 고문체를 버리고 우리식의 문체를 쓰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행은 이랬는데 정조가 말하기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유약이다. 잘못 가는 것이다. 원이 취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이 이리 가는 것을 문체반정이라는데 아니야. 문체반정은 당시의 유행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정조가 말입니다. 정약용한테 걸려들어요. 정약용을 구해주기 위해서 문체반정을 일으키는데 소위 뭡니까? 여기 서인과 노론에 대한 이제 견제책으로 등장하는데 그럼 국사 시간에 배우시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정약용을 구하기 위해서 정조가 여기 나오는 박지원을 뭐죠? 죽이는 사건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은 문체가 잘못 가는 것이다. 원이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성적 문체가 중국 당송팔대가의 작품의 형식을 모방하는 것을 고문체로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건 일종의 지금까지 내려오던 문체를 답습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체가 등장하는 걸 막는 거야. 그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저번에 여기에다 밑줄을 쳐놓고 뭡니까? 여러분 자신 이것의 뜻이 뭐냐 해서 문체반정인 적도 있었고 이거 문체반정의 뜻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 이제 대표적인 작가를 묻는 문제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정구, 신읍, 장유식, 이덕무, 박재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그 나중에 그 본교재 시간에 배우기라고 일단 이 부분을 이 지문을 갖고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연암은 고문파에 대한 반항을 통해 이때 고문파를 그는 인습이라고 본 거야.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연암 박지원을 찾아갈지언정 고문파를 찾아가진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에 대한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 다 이어서 어디입니까? 가에 왔습니다. 가에.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자, 갑니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전통은 이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의 개인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깨닫지 못한 사이에 전통은 우리 현 시대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어땠다 그래? 지정되었다 그럽니다. 지정이 뭐냐?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전통의 특성 1 뭐야? 계승성이야. 그렇죠? 전통의 특성, 계승성. 두 번째,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의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뭐라고? 두 번째, 뭐야? 보편성이야. 자, 어떤 사물 대상에 대한 부분, 특성, 조건을 진술하면 지정이죠. 부분, 조건, 특성을 진술하면 지정이야.
다음,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전통으로 한다면 인습을 한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하지만 계승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뭐죠? 이번엔 대조야. 맞죠? 자, 여러분 보신 대로 인습과 전통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도대상자의 차이점을 진술한 뭐야? 대조야. 도대상자의 공통점을 진술하면 비교, 차이점을 진술하면 대조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번에 인습 밑줄, 인습 밑줄 한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습 밑줄 됐어요? 용용자 밑에 어디 자야? 용용자 밑에 어디 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습이 워낙에 시험에 잘 나온다고 우리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지. 그쵸? 뭐가 나왔어? 답습이 나왔죠? 답습. 그쵸? 답습이 나왔죠? 여기 나오는 이 습자가 엄습할 습자야. 부정조로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인습이 되었던 답습이 되었던 관계없이 여기 나오는 익힐 습자를 쓰면 이건 긍정적이야. 이건 부정적이야. 그렇죠? 인습은 버려야 할 유산이야. 버려야 돼. 부정적이야. 이건 여기 나온 습자는 뭐야? 긍정적이야. 우리 학습할 때 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돼. 무조건 용용자 밑에 어디자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온 이 글자 뭔자요? 논답자죠. 논이야. 그런데 논 위에 이게 뭔자죠? 이게 뭔자요? 발족자잖아. 발족자죠. 발족자요. 그러니까 뭐야? 밟을 답자요. 답사 다닌다 그러죠. 답사. 그죠? 그래서 밟을 답자요. 그래서 답습이야. 그걸 밟고 그대로 계승하는 거야. 그죠? 다음 이어서 우리는 여기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 입장에서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이야.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번엔 뭐야? 이번에는 디귿번이죠. 뭐야? 두 가지네. 뭐야? 현재성, 창조성이에요. 그죠? 그죠? 현재성, 창조성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했지 내가? 비형식적 정의 된다 그래. 우리에게 전통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설명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지정, 정의, 대조. 지정, 정의, 대조. 그쵸?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마가 나와야 하는 모양입니다. 마음을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인지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은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자신이 전통을 차내고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훌륭한 문화적 유산으로 소산으로 생각되는 것이 후대에 버림받게 된 예도 하다하다. 한편 과거에 돌보지 않는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된 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거기 나온 향가, 고려, 서교, 사설시조, 백자, 풍속 같은 것이 그때는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전통을 발굴하여 그걸 창조하고 개성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독립수업보다 훨씬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여러분이 나중에 본 수업 중에도 해주셔야 되고 또 익혀주셔야 할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단어에서 접속어 지시어 넣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쵸?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하지만, 비단 이런 것들 집어넣기가 접속어 지시어 넣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됐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실용문에 우리 비문학에서 문장이 시험에 나올 때는 어차피 우리 교재 밖에서 시험에 나오거든. 우리 교재 안에 지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정국어가 아니라 재정국어 할아버지가 나와도 교재 밖에 시험에 나오지 교재 안에서는 지문 절대 안 나와요. 그래도 교재 안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유일하게 바로 이 단원이에요. 유일하게 이 단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단어를 전체를 한번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황당하셨겠습니다만은 내일 수업 시작이 전에 제가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